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미드시그널 25시의 평경장입니다. 오늘 시간만큼은 투자 시황이라든지 아니면 장세가 어떻게 된다라든지 그런 영상을 촬영하지 않기 때문에 좀 톤도 바꾸고 좀 조용하게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물로 엮어서 영상이 웹3, 레이어2, 초신성 테마를 다뤄볼 것이고 오늘은 웹3에 해당합니다. 웹3란 무엇일까요? 이게 인터넷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처음에 이더넷이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WWW 월드와이드 웹이 나오고요. 그 다음 시작된 게 웹 1.0이었습니다. 웹 1.0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은 MSN, 이베이 이런 자바, 언어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능만 포함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지메일, 유튜브, 스프레드시트, 구글 문서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때는 단지 검색 엔진으로서만 기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번져서 웹 2.0으로 넘어왔고 단순히 구글로만 비교를 해본다면 유튜브, 또 지메일, 크롬 같은 여러 가지로 가지를 뻗는 그런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웹 2.0의 특징으로서는 SNS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기였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 다음 웹 3.0으로 넘어가야 할 텐데요. 웹 3.0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코인이 여러 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구분을 해주실 때 코인이다, 인터넷 사이트다 이렇게 구분을 하지 마시고 웹 3.0은 서버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구글사 알파벳이 보유하고 있는 서버에서 돌아간다, 또 페이스북이 보유하고 있는 서버에서 돌아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되, 여기서는 이 경우에도 본사 또는 운영하는 코인 업체가 이 서버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향을 하는 것은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하나 대부분이 각자가 서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웹 2.0은 하나의 서버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요구할 때 서버에서 보내주고, 데이터를 데스크탑에서 모니터, 또 핸드폰에서 보내고 주고받고, 또 전자레인지, 노트북이었군요. 노트북에서 주고받고 이런 서버가 데이터를 총괄하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하지만 웹 3.0에서는 각자가 이렇게 서버가 돼서 가운데로 놓고 보면은 데이터를 받을 때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또 받은 놈이 또 서버가 돼서 이렇게 각자가 서버가 될 수 있는 것이 저는 웹 3.0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실전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 저는 프로토콜 개념으로 약간 비트토렌트를 좀 예로 들고 싶습니다. 자, 남자분들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토렌트 서버를 써봤다, 그 토렌트 서비스를 사용해봤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토렌트 서비스는 내가 받자마자 내가 서버가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송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확히 웹 3.0의 서버를 잘 표현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웹 3.0 좋아, 개념은 알겠어, 그렇다면 왜 중요한 건데?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이것을 단순히 설명을 하자면 메타버스, NFT, 또 P2E라는 서비스, 가상현실에서 돌아가는 서비스가 돌아가게 만드는 데는 배경이 있을 거고, 배경은 웹3가 될 것이라는 그런 컨센서스에 의해서 이런 가치가 증명이 되고, 이 장세가 좋아짐에 따라서 추후에는 웹3가 부상을 합니다. 자, 이것을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실 때 핸드폰 또는 컴퓨터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컴퓨터에는 윈도우라는 게 있고, 또 핸드폰에는 안드로이드 또는 애플의 OS가 있겠죠. 자, 그런 약간 배경이 되는 이 서버 프레임, 그런 것들이 되는 걸 여기서는 웹3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고 모든 걸 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웹3에 대해서 야, 웹3 본 적 있냐? 나는 없는데? 라는 식으로 비꼬기도 했고요. 그리고 트위터를 만든 잭 도시의 경우에는 자, 아무도 웹3를 보유할 수 없어. 왜냐? VC, 이 벤처 투자자들이 다 먹고 그냥 너네들한테 찌끄러기 남겨주기 때문이지. 아는 사람 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이걸 그림으로 비교를 해보면 웹3라는 그런 재료를 이렇게 실리콘밸리의 투자, 그러니까 벤처 투자나 펀드 매니저들이 대거 먹고
우리는 여기서 구멍에서 딱딱 떨어지는 이 방울만 먹게 된다. 이런 그림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는 이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는 여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또 새로운 기업들의 투자 자금이 몰려와야 우리 같은 개미가 들어올리는 힘보다는 기업이 들어올리는 힘이 크지 않나, 그런 고정적인 관념을 갖고 있고, 이것을 단적인 예로 들면은 우리가 개미로 자금을 올려 개미 자금으로 올리는 코인들은 그냥 김치 코인 같이 비밀 쏘고 내려오는 코인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 21년도 하반기에 제가 적극적으로 밀었던 코인이 뭐가 있죠? 솔라나, 아발란체 등 그런 초신성 테마가 있었죠. 자, 그런 코인들 보면은 뒷배경 빵빵하고 밀어주는 사람들 빵빵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 올라도 김치 코인처럼 떨어지지는 않죠. 자, 그래서 저희는 무엇보다 이런 기업들의 투자나 그런 걸 잘 이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초기 투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어디어스 오디오의 경우에는 음악 거물들로부터 50억을 자금 지원을 받았다, 투자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뭔 기업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사회에서 명성이 있거나 전 CEO, 소니뮤직의 CEO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업들 자금이 흘러갔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건 가장 오래된 뉴스인데, 그 다음 뉴스가 되는 것은 일주일 전에 있었던 거고, 라이브 피어, 웹3 동영상을 구현하는 라이브 피어가 240억 원 투자를 유치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투자사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깊어졌는데, 라이브 피어가 헤지 펀드 매니저, 또 전문 투자사와 DCG, 그 다음 여러 투자사에 투자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헤지 펀드 매니저보다 연기금, 또 기관의 자금을 운영하는 곳들, 또는 어떻게 보면은 자금 운용 규모가 큰 블랙락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금을 운용하는 데에는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메리트 있는 상품이 있더라도 이런 애들, 또 헤지펀드 매니저들보다는 이 진입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 매니저가 유명 또는 미래에 이제 가치를 부여받는 그런 종목일 경우 헤지펀드 매니저가 늦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이 되는 것은 연기금, 나라의 기금, 기관의 기금, 기관의 투자사, 그런 것들이 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비트코인도 똑같죠. 헤지펀드 매니저가 먼저 뛰어들었고, 그 다음이 되는 규모가 큰 것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헤지펀드 매니저가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눈여겨볼 만하고, 이게 일주일 전의 뉴스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니까 웹3 인프라 개발 업체인 미스터랩스가 400억 정도를 여러 투자사로부터 이렇게 투자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웹3 플랫폼, 그러니까 웹3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진 포켓 네트워크에서도 100억을 투자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웹3 소셜 인프라 스타트업 사이버 커넥트는 1000만 달러, 이 역시 120억 정도가 되겠네요. 120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2개월 전, 그리고 이 경우에는 좀 위로 올려보면은 6일 전, 또 라이브 피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7일 전, 다만 어디어스만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벤처 투자가 투자하는 코인에 내가 이 조금만 먹어서 나는 좀 투자를 하기 힘들어, 이런 경우에만 투자를 하지 마시고, 나는 이 사람들이 먹는 거를 조금이라도 내가 좀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웹3에 뛰어드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수익을 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은, 예전에 NFT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예전에 코인의 가격이 급상승 또는 엄청난 금액으로 상승하기 전에, 즉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여러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도전을 하고, P2E 메타버스 NFT 코인들이 일시적으로, 또 주식도 메타버스 계열의 상승이 가장 컸죠. 자, 그런 장세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21년도 3월에 사람들의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야, NFT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진짜 아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진짜로 증명을 하는 거냐, 이거는 그냥 사기로 가는 그냥 지름길이다.
정말 그냥 장난 같은 그런 얘기인 것 같다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3월이었고요. 3월의 장세는 이랬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올려준 한 4배 정도 또는 5배 정도, 뭐 10배 정도는 아니지만 5배에서 10배 사이를 올려준 그런 장세에 나온 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벽하게 틀렸는데 그 사람이 단기적으로는 좀 맞았더라도 그 후에 나오는 장세를 본다면 여기서부터는 20배의 가격 상승을 불러줬었죠. 자,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면 그 코인에 대해 가치를 떠든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산업을 분석하고 미래에 뭐가 나올 것인지 좀 희망 회로를 굴려보는, 물론 그 중에서는 많이 실패를 하겠지만 그래도 몇 개라도 성공을 하면 이런 식으로 상승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그거 첫 번째로 웹3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웹3 코인은 메타버스라는 이런 코인들의 상승이 같이 나와야지 상승량이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웹3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가상현실, 메타버스라는 소재가 어떻게 장세가 나올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난 미래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충분히 투자를 해도 좋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웹3 에코시스템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코인 하나하나 전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웹3가 아니라 그러니까 레이어 2 경우인 그런 곳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테마는 스토리지, 어떻게 보면은 서브 프레임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류들을 여러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중에서 단순히 파일코인만 제외하고 보시면 좀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스토리지를 강조를 했었고요.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에서도 뭐 폴카닷과 그리고 읽어보면은 뭐 여러분들 다들 보유하셨을 코인도 있고요. 단순히 앵커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앵커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아니면 데이터적으로 봤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던지 간에 여기 있는 코인 하나하나 다 뜯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 이 코인 알아, 이 코인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고 이런 것도 조사를 해보고 마음에 드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웹3 코인 중에서는 하나 담으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와 벳, 이게 저장형 테마에서 장세가 좋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저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실 때는 제가 추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 전에 웹3가 올라올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이 확신으로 번져지고 그런 다음 투자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써 웹3 레이어 2 초신성 테마에서 웹3에 대한 기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의 주제와는 안 맞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테마 또는 포트폴리오가 나는 이 장세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저한테 종목 상담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